안녕하세요, 웬디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1차 시험 끝나고 보실 것 같은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느 정도의 에너지 충전 기간을 가진 뒤에 이제 2차 면접을 준비하면 됩니다. 저는 1차 시험 끝나자마자 면접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솔직히 쉬면서도 걱정되잖아요. 아,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는 건가, 뒤처지는 건 아닌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개요 먼저 올리는 거예요. 제가 준비했던 그런 과정을 5편에 나눠서 좀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 걱정 노노. 저는 한 일주일 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저는 한 달 쉬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부랴부랴 준비한다고 힘들긴 했거든요. 각자 본인한테 맞게 잘 쉬시고, 면접도 파이팅 넘치게 잘 준비하셔서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면접책부터 바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알고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공고를 볼게요.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 공고, 이제 24학년도 공고를 볼 건데 여러분은 자신의 지역에 맞는 채용 공고, 내 시험 연도에 맞는 채용 공고를 보셔야 해요. 공고를 보면서 4가지를 확인할게요. 첫 번째가 교과 구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일반 교과는 중등학교 표시 과목, 특수를 포함한 중등학교 표시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교과 과목입니다. 그리고 비교과는 보건, 사서, 전문, 상담, 역량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실기평가 교과는 말 그대로 실기평가를 하겠죠. 음악, 미술, 체육, 전기, 전자, 기계, 정보, 컴퓨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과 구분에 따라서 시험도 무엇을 치는지 나누어지게 돼요. 실기평가를 하는 음악, 미술, 체육 교과는 실기평가도 하고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도 하고 수업 실현도 하고 교직 적성 심층 면접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교과는 실기평가 안 하고 또 비교수 교과는 수업 실현도 안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교수 교과인 역량 과목을 쳤었기 때문에 교직 적성 심층 면접만 설명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원 출제냐, 그 교육청 자체 출제냐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부산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문제를 사용합니다. 부산이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은 자체 출제해요. 서울 내에서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해요. 여기 보면은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인데 다르죠? 여기 한 줄이 더 있죠? 서울교육 정책의 이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체 출제는 서울, 경기, 세종, 대구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평가원이 출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꼭 해당 교육청 고시 공고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평가원, 그러니까 부산이니까 평가원 문제로 시험을 쳤었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원 위주로 설명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일시예요. 정확한 날짜, 시간을 확인을 하셔서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면접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데 2차 시험에 대한 자세한 공고는 합격자 발표와 함께 나오거든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동시에 2차 시험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거, 23년도 2차 공고를 볼게요. 먼저 대기실에 있다가 제비 뽑기를 해요. 그러면 제비 뽑기를 추천하거든요. 그럼 저는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면접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번인 자리에 앉아요. 맨 첫 줄에 1, 2, 3번 자리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1번이 먼저 들어가고 2번이 가고 세 번째인 제 순서가 됐어요. 이제 3번 구상실로 가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럼 짐을 다 챙겨서 복도로 나가요. 그래서 구상실이라고 적혀있는 그 교실로 들어갔고 10분의 시간 동안 구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10분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또 나가서 그 면접관님들이 계신 면접실로 들어가서 10분 동안 저의 답을 얘기를 했고요. 끝나고 퇴실해서 끝이었어요. 이게 진행 순서고요. 경험담 플러스 이 진행 순서고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문항수인데요. 구상형이 3문제고 즉답형이 1문제예요. 그래서 총 4문제.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구상형은 구상실에서 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구상실에서. 아, 나는 대충 여기서
이렇게 이 키워드를 얘기해야겠다라는 구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즉답형은 그 상황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구상실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면접실에서 구상형까지 답을 다 얘기한 뒤에 그 즉답형 문제를 보는 거예요. 상황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즉답형 문제를 보고 한 소문제, 그 상황에 대한 소문제가 한 3문제, 4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즉답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문항수는 총 4문제입니다. 구상형 3문제, 즉답형 1문제. 그래서 총 4문제.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게 시간. 이 4문제를 10분 동안 적절히 배분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통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맞는 공고를 확인하셔야겠죠? 합격자 발표가 나온 뒤에. 자, 여기까지 같이 봤는데요. 보셨듯이 임용고시 면접은 그 흔히 아는 인성 면접이 아닙니다. 면접관 분들이 보통 질문을 하시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나만의 답을 10분 동안 얘기하고 당차게 나오는 그런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구상형 3문제와 즉답형 1문제를 잘 말하는 연습을 해서 시험 당일날에 새롭게 주어진 그 4문제에 대해서 잘 말해서 채점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뭘 준비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준비했다는 하나의 예시예요. 또 큰 흐름이 4가지예요. 첫째, 스터디 구하기입니다. 같이 면접을 준비할 스터디원이 필요해요. 혼자보단 둘보단 3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2명부터 6명까지 거의 그 짧은 시간에 면접 스터디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3명이 제일 좋더라고요. 시간 제일 알차게 썼던 것 같아요. 4명 때보다 3명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그 스터디를 이 영상 보자마자 바로 구하기보다는 이 편이 스터디에 대한 편이라서 그걸 보고 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가 면접 이론 공부예요. 가장 대중적인 면접책을 구하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면접책 안에 복기한 기출문제도 있을 거예요. 면접은 그 필기 시험과 다르게 문제가 공개되지 않아요. 그래서 면접자들이, 그러니까 시험을 친 사람들이 복기를 하거든요. 저는 21년도 시험을 쳤으니까 21년도 문제와 답을 복기한 파일이 있어요. 이거는 4편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 복기된 기출을 중심으로 이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셋째, 만능틀 구축하기인데요. 그 면접 문제마다 새로운 답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암기할 것도 많고 정리도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 미래교육, 예술교육으로 연습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다 새로운 답변을 말하려고 하면 그 외울 게 얼마나 많아요. 환경은 환경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예술은 예술대로. 그래서 이 3주제에 다 적용되는 나만의 답안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를 다 찾아서 2장 정도 안에 다 정리를 하면 그게 만능틀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만능틀. 남이 갖다주는 만능틀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만의 만능틀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만능틀에 대해서는 3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실전 연습하기예요. 면접은 크게 답변 내용과 태도로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 내용만 훌륭해도 안 되고 태도만 훌륭해도 안 돼요. 이 2가지 다 잡으셔야 돼요. 면접을 코칭하다 보면 되게 치우친 경우가 많아요. 답변 내용에만 치우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둘 다 잡으셔야 돼요. 초반에는 답변 내용을 이렇게 잡으시다가 점차 태도도 잡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큰 흐름이에요. 제가 준비했던 큰 4가지 흐름. 저는 시험 치기 3일 전까지도 진짜 로봇처럼 버벅거렸거든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3일 전까지도 너무 그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얼마나 긴장돼요. 2차 시험 말아먹을까봐 너무 긴장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복기했던 문제 답안과 동시에 그 버벅거렸던 그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할게요. 1편은 면접 개요였는데요. 공고를 보시고 첫 번째 내가 어느 교과에 속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평가원인지 자체 출제 지역인지, 세 번째 정확한 일시, 네 번째 면접 진행 방식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면접을 준비할지 큰 흐름을 봤었죠. 첫 번째가 스터디 구하기, 두 번째가 면접 이론 공부하기, 세 번째가 만능 틀, 나만의 만능 틀 구축하기, 네 번째가 실전 연습하기입니다. 2편 면접 스터디에 대한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비 선생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웬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면접 스터디에 대한 영상이에요. 먼저 대면 스터디와 비대면 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말 그대로 대면 스터디는 직접 만나서 스터디를 같이 하는 거고요. 비대면은 휴대폰을 켜두고 노트북을 켜두고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공부를 하는 스터디예요. 제 경험상 이론 공부는 전화로도 충분했었고요. 그리고 실전 연습은 내가 어떻게 입장부터 퇴장까지 하는지를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 대면이 좋았어요. 근데 각자마다 상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니까 본인에게 맞는 걸로 구하세요. 둘째, 면접 스터디 구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큰 카페, 예비 선생님들이 모인 카페를 이용해서 모집합니다 글을 올리면 댓글이 달리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올렸었어요. 저는 부산 영양 초수 24살 여자입니다. 열정적이고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올해 임용고시에 올인했고 꼭 붙고 싶습니다. 서로 복돋아주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할 선생님 있으실까요? 시간은 월수금 오후 2시부터 5시 희망하는데 같이 맞춰나가면 되니까 우선 댓글로 선생님의 정보를 남겨주세요. 지역, 과목, 시험 친 횟수, 나이, 성별 이런 정보 를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달았었어요. 스터디가 처음부터 잘 맞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서로 양보하면서 맞춰 나가야 하고요. 이탈자가 생겨도 그러려니 하고 내 갈 길 가셔야 돼요. 사람한테 휘둘릴 시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을 올리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차차 나의 스터디를 꾸려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 면접 스터디 구성 방법. 여기서는 좀 소괄호 3개로 나눌게요. 먼저 스터디 수인데요. 그 스터디 그룹을 몇 개를 할 것인가, 하나를 할 수 있고 2개를 할 수도 있고 3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2개의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1개의 스터디만 운영하면 피드백이 너무 단조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야에 갇혀버리는 거지. 그 한 스터디 안에서 나오는 그 피드백에 갇혀버리는 거죠. 첫 주 정도, 한 1, 2주 정도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새로운 피드백이 나오기 어렵고 제가 적응을 해버려요. 사람이 적응을 참 빨리 하잖아요. 이게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도 스터디가 2개면 새로운 피드백이 좀 많이 나오고 1개를 했을 때의 단점이 어느 정도 보완됩니다. 혹시 3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셨나요? 제가 3개를 띄웠었는데요. 다양한 피드백이 오고 내가 연습할 시간이 많아서 좋기는 했는데 스터디마다 과제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오늘 연습을 했으면 보완해야 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단점을 보완할 시간, 그리고 더 공부할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스터디에 가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게 너무 빠듯한 거예요. 3개를 운영을 하니까. 보통 스터디가 일주일에 1번 보기보다는 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야 관계 유지도 잘 되고 좀 서로 성장하는 게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2개가 좋은 것 같다. 다시 돌아간다면 2개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들 각자 출퇴근을 하시면서 할 수도 있고, 육아를 하시면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잘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 구성 인원인데요. 제가 1편에서, 개요편에서 구성 인원은 3명을 권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사람이 많을 때와 적을 때의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명인 스터디, 그리고 4명인 스터디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2명인 스터디는 내가 연습할 시간이 많아요. A가 만약에 그 시연을 했으면 그 다음은 나고 또 다시 A가 시연하면 나고 그래서 금방금방 내가 연습할 시간이 돌아와요. 그런데 피드백이 A의 피드백만 들어요. 굉장히 단조로운 거죠. 근데 이제 4명은 피드백은 많아요. A, B, C의 피드백이 다 오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내가 연습할 시간이
A 다음, B 다음, C 다음, 나야. 다시 A 다음, B 다음, C 다음, 나야. 기다리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거죠. 이런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 둘과 넷 사이에 3명이 가장 시간을 알차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명을 권장드린다. 그리고 3-3 구성원인데요. 어떤 사람과 함께 스터디를 구성할 거냐? 라고 했을 때 한쪽은 역량 과목, 한쪽은 다른 과목을 섞어서 이렇게 2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성을 하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면 그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잘 이루어졌다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중요한 거다. 나랑 성향이 잘 맞는 그런 결이 맞는 사람들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과목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더라. 그래서 뭐 구성원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구할 수 있다면 같은 과목 한 팀, 또 다른 과목 한 팀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 면접 스터디 운영 방식이에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3명인 A, B, C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통 처음 만난 날에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상의를 하고요. 한 2번째, 3번째 만날 때는 기출을 시연을 보통 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각자 문제를 출제해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 문제 만드는 틀은 제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 가지고 가세요. 다운받아서. 그래서 A, B, C가 각자 2문제씩 만들어 오면 6문제가 나오겠죠. 먼저 A가 만들어 온 첫 번째 문제를 구상하는 시간을 10분 가져요. 긴장감을 가지고 푸는 거죠. 누가 발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A는 이제 자기가 출제했으니까 B랑 C 중에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B가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B가 시연을 해요. 10분 동안. 그리고 B가 시연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A랑 C가 피드백을 해줘요. 건설적인 피드백을. 근데 이때 이제 A랑 C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시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태도는 이런 게 좋았어요. 답변 내용은 이런 게 좋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떨까 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이런 건설적인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25분에서 30분을 써요. 그러면 이제 B의 문제를 10분 구상하는 거죠. 그래서 또 구상을 해요. 10분 동안. 3명 다. 그 다음에 A랑 C 중에 누가 시연을 할지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C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C가 시연을 하는 거죠.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구상을 해요. 답변을 해요. 그러고 똑같이 이제 시연이 끝나고 나면은 A랑 B가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본인들도 공부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C 문제는 제비뽑기 할 필요 없이 A가 하겠죠. 그래서 똑같이 굴려요. 이렇게 하고 나면 거의 1시간 반 정도가 흘러가 있는데 그 피드백을 10분 다 알차게 쓰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또 그 10분을 넘겨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휴식하는 시간이 10분 정도는 또 생길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또 10분 한 템포 쉬고 다시 이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번에 C 문제부터 해가지고 A가 하거나 그러면 딱 3시간 알차게 써요. 그래서 항상 스터디원을 만나는 시간이 3시간이었고 스터디룸을 빌리는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상도 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사람이 3시간 그렇게 하고 나면 진이 빠져서 더 못하겠더라고요.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딱 효율성 있게 2문제씩 만들어 와서 총 하루에 그 6문제를 푸는 거죠. 따지면 내가 만든 문제까지 포함해서. 근데 꼭 건설적인 피드백 해주세요. 그냥 부정적이고 답이 없는 피드백이 아니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복도 다 줘야 되고 좋게 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의 예시니까 스터디원들이 맞는 그런 운영을 하세요. 영상 요약 들어갑니다. 면접 스터디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1번 대면 스터디 또는 비대면 스터디를 구한다. 2번 카페에 글을 올려서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찾는다. 3번 스터디 수, 구성 인원, 구성원 등을 고려해서 나한테 맞게 스터디를 꾸린다. 4번 제가 말씀드렸던 A, B, C 이렇게 돌아가는 운영 방식을 내 스터디원이랑 잘 상의해서 스터디를 잘 운영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본인에게 맞는 스터디를 구하시면 되겠죠? 3편 만능 틀 구축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비 선생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wendy입니다.
심층 면접 99.23점을 받은 노하우를 5편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3편, 만능틀 편이에요. 오늘 목차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먼저 교직 적성 심층 면접 틀, 그리고 두 번째 만능틀 만드는 요령,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1차 시험에서 교육학 논술도 하고 전공 A, B 서술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어느 정도의 틀이 있었죠. 교육학의 경우 서론, 본론, 결론. 전공 세부 문제를 풀 때도 지시문 그대로 쓰고 첫째 이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둘째 이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틀이잖아요. 교직 적성 심층 면접도 똑같습니다. 저 지금 여기서 정답 말할 거예요 하는 신호를 줘야 돼요. 답이 어디 있지? 싶을 정도로 그냥 줄줄줄 읽으면 채점하시는 분이 채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답은 이것입니다 하는 틀을 정해두면 좋아요. 작년 부산 면접 공고문을 보면 이렇게 답변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시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1번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이상입니다. 그리고 2, 3, 4번 문항도 동일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틀을 정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심층 면접 틀이에요. 여기에 23년도 기출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정답인 걸 알려주려면 지시문에서 요구하는 걸 한번 읽어줍니다.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될 시 A 학생에게 나타낼 수 있는 문제점 두 가지는 첫째, 이것입니다. 이유 어쩌고 저쩌고. 둘째, 이것입니다. 이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는 첫째, 이것입니다. 이유 어쩌고 저쩌고. 둘째, 이것입니다. 이유 어쩌고 저쩌고. 이상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틀에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그대로 읽고 첫째, 둘째로 정리해서, 그러니까 뭐 문제가 두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한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융통성 있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정답이 여기 있다는 걸 이렇게 알려드리면 돼요. 구상형, 즉답형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즉답형은 잠시 생각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즉답형은 문제를 면접실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급하게 말해서 어버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전략적이고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즉답형 잠시 생각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1분 정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답변할 땐 구상형이랑 똑같이 즉답형 1-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는 그냥 1-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이상입니다. 자, 감 잡으셨죠? 그럼 이제 답변 만능틀을 만드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기출 분석하고 계시나요? 기출 분석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유형이 비슷합니다. 일단은 대체로 나오는 게 문제점 찾고 지도 방안 제시하기, 그 다음에 교직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자질 또는 필요한 자질, 그 자질을 기르기 위해서 한 것, 대인 관계에서의 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크게 지금은 생활지도, 교직관,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생활지도입니다. 구상형 1번으로 자주 등장하는 생활지도 부분인데요.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구상형 1번을 가지고 왔어요. 21학년도 이거 제가 푼 문제인데요. 정서적 문제점, 행동적 문제점을 각 한 가지씩 말하고 지도 방안을 한 가지씩 각각 말하라고 했고요. 22학년도도 정서적인 문제점 한 가지, 교사의 지도 방안 두 가지. 23학년도 구상형도 문제점 두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지도 방안이죠. 두 가지. 이거를 이제 생활 지도 방안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저의 생활 지도 만능틀은 개인 상담과 신뢰 서클이었어요. 적용해 볼게요. 21학년도 문제는 제가 이렇게 풀었었어요.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모전에서 탈락하여 매우 속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감하며 위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는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된다고 말해주겠습니다. 행동적 문제에 대해서는 신뢰 서클을 운영하겠습니다.
같은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 대화하며 속상함을 풀고 화를 풀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2년도 문제에도 적용해 볼게요. 개인 상담과 신뢰 서클로. 이에 필요한 교사의 지도 방안은 첫째, 지속적인 개인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A 학생은 모든 일에 계속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모님과 트러블까지 생겨 속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인 상담을 해서 학생을 위로하겠습니다. 둘째, 신뢰 서클을 운영하겠습니다. 같은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 대화하며 속상함을 풀고 화를 풀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23년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A 학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신뢰 서클을 운영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신뢰 서클 시간을 마련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목표가 있는 개인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사에게 의지하고 있는 학생을 단번에 멀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 상담을 하되 단순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한 개인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암기했던 그 생활지도 맞는 키워드는 신뢰 서클, 개인 상담, 그러니까 개신이었습니다. 개인 상담, 신뢰 서클, 개인 상담, 신뢰 서클 이렇게. 그래서 대표 주제를 적어놓고 어떻게 답변할지를 틀을 정해두면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생활지도 답변 예시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신뢰 서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째, 신뢰 서클을 운영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서로 고민을 털어놓으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활동으로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적 대화. 첫째, 회복적 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생의 기분이 어떤지, 이 일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며 학생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역할극. 첫째, 예를 들어서 이제 인성교육이라고 합시다. 인성교육을 위해 역할극을 실시하겠습니다. 역할극은 학생들이 직접 연기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어떤 거를 하는 상황을 직접 연기함으로써 인성교육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 첫째, 어떤 것에 관련된 규칙을 학생들이 정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면 규칙을 지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규칙 사례와 기준선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규칙 설정을 돕겠습니다. 또 캠페인. 첫째, 학생 주도 땡땡땡땡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땡땡 캠페인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땡땡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더 좋은 거죠. 그 상황에 맞게. 학생이 직접 노래를 만들어서 급식실에서 틀게 하겠다. 아니면 등교 시간에 틀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겠다. 이런 예를 자세하게 들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적인 캠페인을 열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 되죠.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를 구성하는 데에 일조하겠다. 이런 답변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찰일지. 첫째, 땡땡을 교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며 유지하도록 성찰일지를 작성해 유도하겠습니다. 나아가 저는 학생 관찰일지를 작성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저도 성찰일지를 써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사람이 문장을 다 외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대충 이런 흐름으로 말하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이 나올 때마다 적용하는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기 전에 암기한 건 신회역규캠성이었어요. 앞쪽 글자 따서 딱 문제 부상형 보자마자 신회역규캠성 여기서 뭐 뽑아 쓰지? 약간 이런 느낌. 이 키워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장점에 집중하겠다, 다중지원팀을 구성하겠다, 가정과 연계하겠다, 가정통신문으로 알리겠다, 체육대회에 참여하겠다, 이런 등등의 다양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제 교직관 부분 보겠습니다. 교직관은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찾다 보면 입에 딱 붙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학생이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자존감을 올려주는 교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학생이 그 인생에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필요한 차원에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틀을 정해놓은 거죠. 주인공, 주체적, 자존감 이런 단어들을 묶어서 제 교직관에 묶었어요. 교직관은 크게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교직관은 진짜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딱 나한테, 본인한테 와닿는 걸로 준비하시면 돼요. 이제 자질 볼게요. 대부분 이 자질 파트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인성적 자질이 뭔가, 전문적 자질이 무엇인가, 인성교육 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이걸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학에서 배웠던 역량 있잖아요. 그 역량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질 문제는 대부분 이해, 수행, 협업, 그리고 소통, 성찰 이 5가지로 다 해결을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해뒀어요. 이게 제 만능 틀이에요. 이해의 자질.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시문에서 제시하는 땡땡마다 땡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땡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덧붙여서 이해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할 수 있는가까지 정해두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성상공 이런 식으로 해서 성찰일지, 집단상담, 학생의 관심사 파악 후 공감대 형성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수행의 자질, 교사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땡땡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수행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 동료 교사, 선배 교사한테 자문 구하기, 그리고 우수 사례를 탐색하기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협업의 자질. 저는 공동체가 목표를 바라보고 머리를 맞대어 고민할 때에 반드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업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친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행장학에 참여하겠습니다. 일찍 나와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통의 자질. 왜냐하면 혈액이 막힘없이 흘러가듯 소통이 잘 되어야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소통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평소 노력합니다. 상담을 합니다. 동아리에 참여합니다. 성찰의 자질.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잘 알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찰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성찰 일지도 쓸 수 있고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만능 틀을 먼저 알려드렸어요. 이 만능 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21학년도 9상현 2번인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A 교사가 갖춘 자질은 의사소통의 자질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소통의 자질이죠. 왜냐하면 학생들과 평소에 교류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문에서 찾으면 되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A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은 이해의 자질입니다. 왜냐하면 동료 교사들이 종종 부담감을 느낀다는 제시글이 있기 때문에 A 교사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리고 22학년도 문제도 2-3으로 필요한 자질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게 적용해 볼게요. 향후 교직 생활에서 인성교육 시 필요한 자질은 이해의 자질입니다. 사람마다 자란 환경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원만한 관계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성찰 일지를 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수용하여 잘 다스릴 때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도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요렇고로. 그래서 제가 자질은 5가지 뭐라고 했죠? 이해의 자질, 수행의 자질, 협업의 자질, 소통의 자질, 성찰의 자질. 이렇게. 역량 생각하면 좀 간단합니다. 교육학에서 역량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오늘 만능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나요? 감을 잡으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요약 들어갑니다. 오늘은 3편 만능틀 편이었어요. 크게 교직 적성 심층 면접 틀과 또 만능틀 만드는 요령을 알아봤는데요. 이 심층 면접 틀의 핵심은 몇 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 시작과 종료를 알리기, 그리고 지시문을 읽고 답을 말해서 정답의 위치를 알리기 였고요. 만능 틀의 핵심은 기출 분석을
집중을 해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 파악하기, 그리고 생활 지도, 교직관, 자질 등 각 파트에서 어떤 키워드를 말할지 정해두고 적용하는 연습하기 였습니다. 문제가 기출대로 항상 비슷하게 나온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참고해서 공부를 하고 내 것을 만든 뒤에 새로운 문제에 대비한다 가 맞습니다. 저는 4편 실전 연습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비 선생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지금은 새벽 7시 32분이 됐네요. 요 스터디룸에 온 게 6시 38분이었나? 오늘 새벽 기도 왔다가 왔는데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피곤해요 지금. 그래도 얼른 편집해서 내일 올려야 돼요. 진짜 생각으로 다음 주까지 좀 미룰까 싶기도 했거든요. 영양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커뮤니티에 글 올리고 다음 주에 올리겠습니다 할까 했는데 이제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 나와서 찍고 있는데 여러분 합격하셔야 돼요. 합격하셔야 돼요. 하자! 여러분 하자!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꼭 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웬디입니다. 4편이 실전 연습편이었는데 만능틀 확장편으로 변경했어요. 여러분은 이 댓글에 공감을 하시나요? 강의도 결제해 봤는데 너무 중등 위주고 불필요한 내용도 많아서 게 너무 많아 부담스러워서 어젠 공부가 도저히 손에 안 잡혀서 눈물이 났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도 면접을 준비할 당시에 비교과만을 위한 강의가 없어서 갈팡질팡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댓글도 달렸어요. 면접 이론이 통합교육, 스마트폰, 과의존, 에듀테크 등등의 이론 주제가 많은데 이것도 만능틀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하냐, 기출 유형만 정리하면 되냐,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기출에 있어요.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 한들 다 도움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필요한 거를 골라서 가지고 온 다음에 확장을 해야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구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목차는 첫 번째, 교과, 비교과 문제 구분, 두 번째, 만능틀의 틀 나눔, 세 번째, Q&A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와 비교과 문제를 구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3편에서 비교과 문제를 봤기 때문에 비교과는 같이 보진 않겠습니다. 먼저 평가원 교과 구상형 1번을 모아서 보겠습니다. 23학년도 구상형 1번입니다. 메타버스 활용 수업에서 발생된 문제점 3가지를 학생별로 찾고 해결 방안 3가지 제시하기. 메타버스 활용 수업이죠. 그리고 22년도 동기적 특성 제시, 적절한 과제 제시. 이것도 안에 보면 이번 학기에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대해 묻고 수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제시, 해결 방안 제시. 이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담임교사라면 어떻게 해결할지라고 적혀 있죠. 비교과 구상형 1번은 대체로 정서적인 부분의 문제점, 그에 따른 생활 지도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교과 구상형 1번은 수업, 담임교사로서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비교과는 생활 중점이고 교과는 수업 중점이다. 비교과가 수업을 안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비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과 과목은 주로 각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면 비교수 교과 과목은 주로 보건실, 상담실, 도서실, 급식실에서 주로 전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무게가 그 전문 업무에 더 실려 있는 거죠. 그리고 교과는 담임 선생님들이 많으시고 또 주로 수업을 하니까 수업 이론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업 이론 다 좋고 교과 문제 공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비교과 기출에 해당하는 생활지도, 교직관, 자질을 먼저 다 마스터한 뒤에 보자는 거죠. 와, 이거는 이제 100점 맞겠다 싶을 정도까지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교과 문제를 보면서 비교과 문제로 변형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영양수업 만능틀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비교과 기출에 대한 만능틀은 아니었고 수업을 생각하고 짠 만능틀이거든요. 물론 이거를 비교과 만능틀로 변형해서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교사 측면의 해결 방안이 있고 가정 측면의 해결 방안, 학생 측면의 해결 방안 이렇게 나뉘었었는데요. 교사 측면을 보겠습니다.
상담. 첫째, 정기적으로 개인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학생이 교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 상담을 통해 땡땡의 말을 경청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에 땡땡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첫째,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문지를 배부하여 땡땡 사항, 예를 들어 요구사항이 있겠죠?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에 그에 따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 첫째, 장점에 집중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학생이 어려워하는 것을 계속 고치려고 하면 학생의 자존감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의 장점에 집중해서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로 부족한 점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한 후에 땡땡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측면입니다. 가정 연계. 첫째, 가정과 연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와 일관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학생의 성장에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땡땡의 부모님께 학생의 성장을 위해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학부모 온라인 연수를 찾아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양하게 기타로 묶어놨었는데요. 첫째, 매달 가정통신문으로 영양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첫째,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매달 온라인 가정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의하에 영양 상담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안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편 만능틀 편 보고 이쪽을 보면 좀 띠용하긴 해요. 갑자기 이런 게 왜 나오지? 그리고 학생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가 찾은 건 첫째, 모둠 협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쿠킹 클래스를 열어서 친구와 함께 건강 간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땡땡나라 전통 음식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 동아리, 영양 도우미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가원 교과, 평가원 비교과 기출을 3개년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구상형 1번은 말씀드렸고 구상형 3번이랑 즉답형은 동일하게 출제됐더라고요. 교과랑 비교과랑. 그리고 구상형 2번이 자질이랑 사명 이런 저희랑 좀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비교과로 변형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상형 1번이 딱 그 수업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 이제 만능틀의 틀, 나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만능틀이 있으면 공부 방향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왔어요. 블로그에 올려뒀으니까 다운받으셔서 잘 맞게 변형하셔서 사용하세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답변 많이 겹칠 겁니다.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총 8페이지인데 더 늘리시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많은 내용이 들어오면 올수록 정리하기는 어렵고 외우기는 힘들다. 그래서 핵심만 뽑아서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페이지는 표지고요. 2페이지는 생활 지도 틀, 그리고 3페이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수업 틀,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는 자질 틀, 6페이지는 교직권 틀, 7페이지는 갈등 상황, 대인 관계에서의 틀, 마지막 8페이지는 좋은 문구를 모아두는 칸입니다. 근데 좋은 문구를 모아두는 건 마지막 단계에서 하시면 됩니다. 생활 지도, 자질, 교직권에 대해 답변 키워드를 할 수도 없는데 좋은 문구만 다 붙여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 이제 답변을 할 수 있어.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까지 다 주는 느낌이거든요. 꼭 잘 사용하셔서 합격하셔서 좋은 소식 전해주십시오. 자, 세 번째 목차 마지막입니다. Q&A 시간인데요.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Q&A를 모아왔습니다. 면접 이론 같은 경우 공부를 1차 공부처럼 공부해야 하는 것일지 방향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면접 이론 공부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공부는 기출 분석, 해서 만능틀 만들기, 해서 답안을 작성하고 직접 말해보기,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책에 이론이 일단 수두룩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면접 책을 사면 이론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먼저 잡게 돼요, 사람이. 이것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 이론부터 잡았었는데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돌아서 생각해보면. 다시 공부를 하라고 하면은 절대 이론부터 잡지 않을 거예요. 기출 먼저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1편부터 말했던 면접 이론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출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면접 이론 공부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기출 공부를 하다가 이거는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파트들이 있어요. 이론에도. 그래서 같이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론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했었어요. 면접 이론 공부를 1차 공부처럼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론만 잡는다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이해하고 그냥 계속 그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채워야죠. 면접은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남한테도 그 자신감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공부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기출 분석하고 만능틀 만들고 답안 작성해서 직접 말해본 뒤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익숙해지면 키워드만 딱 쓰고 그거를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키워드만 써도 답이 술술술 나와 하면은 이제 여러 문제에 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게 교과 문제든 타 지역 문제든 그냥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순서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하는 거 이 여러 문제 대비하는 것까지 가면 좋겠죠? 저는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순서가 효율적인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Q&A 2번입니다. 제가 3편에서 구상형 일부 문제가 이해의 자질로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자질로 답변을 해도 답변으로 인정이 되냐고 댓글이 달렸어요.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다 생각합니다. 면접이잖아요. 논리적인 이유도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른 자질로 답변을 해도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의 답변과 다른 선생님들의 답변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합격한 선생님들. 사람마다 그 상황을 볼 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지도 방안도 다 다르고 자질도 다 다르고 노력해온 점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관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라면 무엇이든 정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내가 곧 정답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어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곧 정답이다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Q&A 3번입니다. 문제점 2가지, 지도방안 2가지를 말하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서 문제점 말하고 해결방안 말하고 문제점 말하고 해결방안으로 말해도 되냐라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잘 들리냐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문제 자체가 A 학생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2가지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2가지를 말하시오라고 순서대로 적혀 있어서 문제점 첫째 이것입니다. 문제점 둘째 이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첫째 이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둘째 이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잘 들린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건 사람 스타일입니다. 문제점 첫째 말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것입니다. 라고 해도 잘 들리기만 하면 그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접관님들이 보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채점이 되게끔 잘 들리게끔만 하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스터디원들이랑 할 때도 각자 다 편한 방식으로 했었는데 대체로 문제점 첫째, 둘째, 해결방안 첫째, 둘째가 제 주변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편한 방법으로 하시되 또박또박 잘 들리게끔 하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소갈호 2번인데요. 문제점이라 해결 방안이 대응돼야 되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대응되도록 답변을 해야 논리적인 답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1년도 구상형 1번의 답변인데요. 정서적 문제는 공모전에서 탈락하여 속상한 마음에 의욕을 잃은 것이니까 개인 상담을 해서 위로하겠다 했고, 행동적 문제는 화를 올바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색상을 손으로 내려쳤으니까 심리서클을 운영해서 다르게 화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대응해서 답변했어요. 근데 제 만능치유 중에 캠페인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캠페인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행동적 문제가 이것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은 이것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부드럽지 않을까요? 연결 지어서 답변을 찾아야 논리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 댓글이 달렸어요. 갈등 상황에 대한 만능틀도 있냐고. 예, 있습니다. 잘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료 교사와 갈등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첫째, 동료 교사의 말에 A 교사의 말에 경청하겠습니다. 공감하겠습니다. 경청하며 공감하겠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을 하려 하면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청하고 공감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해를 풀 수 있는 저의 의견을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무엇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경청하고 공감을 해서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을 정중하게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또 해결이 안 되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는 이제 선배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배 선생님께서는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저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여 능숙하게 처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선배 선생님의 조언을 구하여 이 상황에 대한 지혜를 배우고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 답이 안 될 수가 없겠죠? 네. 자문은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갈등 상황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 상황이 다 밑거름이 된다, 성장의 발판이 된다, 교육의 일환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학교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포부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요약 들어갑니다. 4편은 만능틀 확장편이었어요. 첫 번째 목차에서는 교과와 비교과 문제를 구분 짓기, 그리고 비교과 기출 위주로 분석하기. 그리고 두 번째 목차에서는 만능틀의 틀, 제가 드린 만능틀의 틀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만능틀을 구축하기. 세 번째, Q&A 4가지를 참고해서 공부 방향 잘 잡기 였습니다. 이건 생활 꿀팁인데요. 카페나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면접위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한테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또박또박 말해야겠죠? 안 들리면 도루묵이니까. 그리고 부드럽게 말해야겠죠? 기분 나쁘면 도루묵이니까. 그리고 미소 지으면서 말해야겠죠? 좋은 인상을 줘야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할 시간이 생겼다면 그건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분한테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시킬 건데요. 한 잔은 레귤러로 주시고 두 번째는 맞나요? 다른 거는 톨 사이즈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연습을 저는 했었어요. 말끝을 흐리지 않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5편은 진짜 실전 연습편으로 돌아올게요. 예비 선생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wendy쌤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편, 5편 실전 연습편이에요. 제가 1편 개요에서 면접은 크게 답변 내용과 태도로 나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내용에 대해선 3, 4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태도에 대해선 말을 안 했어요. 자, 오늘입니다. 일단 복장이 단정해야 인상도 좋아 보이고 태도도 좋아 보이겠죠? 최대한 깔끔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시험 당일에 저는 이렇게 입고 갔어요. 합격하신 선생님들께 면접 복장에 대해 여쭸는데 공통점이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했다. 화장은 가볍게 했다. 정돈 하는 느낌으로.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자켓을 입었다. 약간 정장 느낌 나는 그런 자켓. 종종 바지 입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던데 그럼요, 됩니다. 하의는 자유입니다. 치마를 입든 바지를 입든 다 합격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단정하게만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복장을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2주 전부터, 시험 치기 2주 전부터 그냥 입고 다녔어요. 적응해야 되잖아요. 익숙하려고. 그래서 그냥 입고 다녔습니다. 이제 시연 영상 볼게요. 지금 보여드릴 시연 영상이 시험 치기 일주일 전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의 일부를 같이 보면서 태도만 보겠습니다. 네. 스터디를 할 때는 문을 닫은 채로 입장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시험 당일에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생략을 했습니다. 시험 도우미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도와주시는 분께서 문을 열어두셨고 제가 입장하니까 그냥 닫아주셨습니다. 이거는 제 당시 저의 상황이니까 참고만 하셔서 뭐 이런 경우도 연습하고 저런 경우도 연습하면 어떨까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책상 옆에서 인사를 하는데요. 영상에서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허리를 숙였지만 시험 당일에는 먼저 허리 숙여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를 했어요. 이게 어떤 순서가 더 좋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정중하고 그냥 평범하게 깔끔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자신감 있어 보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크게 또박또박 준비하긴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앉았는데요.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는 일자가 나올 때 버튼을 누르셨어요. 그 카운트다운. 검은 바탕에 빨간색 숫자가 표시된 대형 타입머였거든요. 제 기준에서 면접관님 분들 5분이 계셨고 요쪽에 그러니까 저의 사선 왼쪽 편에 도우미 분이랑 그 타이머가 크게 있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영상에서는 내용을 보여드리진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스터디원끼리 만든 문제이기도 하고 도움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영양이들한테 도움될 것 같은 3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첫째, 시선입니다. 면접관님을 보는 정도와 시험지를 보는 정도를 비율로 표현해보자면 5대5인 것 같아요. 5대5. 시험지 봤다가 면접관님 보고 시험지 봤다가 면접관님 보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앞만 보기보다 양옆을 보는 연습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당일에 면접위원이 5분이셨는데 5분 다 보면 너무 우왕좌왕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면으로 나눴거든요. 앞에 보고 좌편 보고 우편 보고 시험지 보고 앞면 보고 시험지 보고 앞면 보고 하다가 이제 가끔 우편 보고 좌편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었어요. 답변을 안 하는 것보다는 시험지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시험지만 보는 것보다는 틈틈이 면접관님들을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속도예요. 속도는 너무 느리지도 않게 너무 빠르지도 않게 적당히.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말인 거 알지만 그냥 듣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스터디원들한테 내 말이 빠르냐고 아니면 내 말이 느리냐고. 채점을 한다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빠른가? 너무 느린가? 나를 채점하기에 충분한 그 시간을 드리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속도는 이 정도예요.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에서 유미가 가진 정서적 문제는 공모전에서 탈락하여 속상한 마음에 의욕을 잃은 것입니다. 뭐 한 요 정도? 그리고 3번째, 목소리 크기예요. 목소리가 작으면 안 됩니다. 작은 것보다 큰 게 나아요. 목소리가 작으면 무엇이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려서 채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면접관님 입장에서 그래 분명 이해의 자질이라고 답을 했어. 근데 근거가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 그러면은 채점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도 목소리가 작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스터디 할 때마다 피드백을 듣던 게 목소리 조금만 더 크면 좋겠다 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어 하더니 매일 조금씩 더 크게 하는 연습을 해서 어느 순간 이제 피드백이 지금 딱 좋아요 라고 나오게 됐거든요. 아주 또박또박 잘 들리게 말을 하더라고요. 면접할 때만. 일상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맨날 윈디 있잖아. 나 이거 오늘 이렇게 했어. 약간 이렇게 말하는 친구인데 그래도 면접 잘 준비해가지고 같이 붙었어요. 아무튼 작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크게 말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계속 연습하다 보면 몸이 그래도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격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파이팅 합시다. 이제 즉답편 볼게요. 구상형 3번까지 답변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즉답형 잠시 생각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시험지는 그 A4 결제 서류판 있잖아요. 결제판. 종이 꽂아서 결제 받으러 갈 때 쓴 딱딱한 판. 그 판 안에 넣어져 있었거든요. 연습할 때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 1분 정도 가진 뒤에 답변했어요. 답변을 다 하고 일어나서 인사하고 퇴장했습니다. 이제 99.23점을 받았던 답안을 볼게요. 21학년도 문제. 시험을 친 당일에 바로 복기를 했어요. 이렇게 답변했었지. 이런 문제가 나왔었지 하면서. 그래서 지금 술술 말씀드릴게요.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시문에서 유미가 가진 정서적 문제는 공모전에서 탈락하여 속상한 마음에 의욕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미가 가진 행동적 문제는 화를 올바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책상을 손으로 내리친 것입니다.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모전에서 탈락하여 매우 속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감하며 위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는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된다고 말해주겠습니다. 행동적 문제에 대해서는 심리서클을 운영하겠습니다. 같은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 대화하며 속상함을 풀고 화를 풀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구상형 1번 끝나니까 8분 30초 남아있더라고요. 문항 마칠 때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하고 좀 한 템포 쉬고
2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A 교사가 갖춘 자질은 의사소통의 자질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과 평소에 교류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은 이해의 자질입니다. 왜냐하면 동료 교사들이 종종 부담감을 느낀다는 제시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제가 의사소통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온 점은 평소 친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주력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다가가 안부 인사를 건네어 학부 시절 분위기 메이커로 불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장점을 살려 학교 현장에서도 선생님과 아이들의 스마일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온 점은 책을 읽은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이 태도가 되지 않게 미움받을 용기 등과 같은 책을 읽으며 이해의 자질을 기르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코멘트 할게요. 구성형 2번 끝나니까 6분 30초 정도 남았었어요. 노력해온 점에 대해 써라 했을 때 이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해도 되겠지만 이왕 하는 거 나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고 학생이랑 소통 잘할 수 있다. 뭐 동료 교사랑도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어필을 하면 또 어떨까 합니다. 3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사의 말이 상황에 따라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하나를 선택하라면 B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교직과는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조력하는 교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청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관리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기르고 싶습니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학생을 만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5분 남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즉답형 잠시 생각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1분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즉답형 시작할 때 4분 남았었어요. 1-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교사는 수업 관련 업무를 모두 할당받아 업무가 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에 동료 교사들의 부탁까지 받아 버거워 이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2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협업할 때에 더 좋은 교육 방법이 나오곤 합니다. 따라서 김 교사가 동료 교사들의 부탁을 거절한 것은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이상입니다. 1-3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입장을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많이 할당받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그래도 선생님들끼리 동료 장학을 수행하신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는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단절하는 것보다 말 한마디를 더 전하는 것이 좀 더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까지 하니까 1분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부러 1분을 남기기 위해서 앞에 답변들을 조금 당겨서 말을 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갔어요. 저는 마지막 한 방까지 노렸습니다. 학교에 가서 잘할 수 있다고 호소했어요. 학생들 사랑해주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안 하고도 합격하고요. 그냥 저는 너무나 간절했기에 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아서 필수 답변을 당겨가면서까지 이 호소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정리하고 인사한 뒤에 퇴장을 했습니다. 교실 앞문으로 출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접실이 교실이잖아요. 학교에서 보통 면접을 보니까. 그래서 앞문으로 들어가서 앞문으로 나와서 복도에 있는 짐을 챙기고 그 뒷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복도에서 그 뒷문 쪽으로 걸어가서 퇴장을 하는데 그때 뒷문에 창이 있으니까 그 면접관님들이 보이잖아요. 그때 면접관님들 표정이 되게 와우였어요. 와우. 와 하는 그런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겠구나라고 짐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하는 건 저는 3일 전까지 멘붕이 와서 울었었다는 거예요. 한 달 넘도록 시연을 했는데 계속 버벅거리는 거예요. 진짜 로봇처럼.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고민이 많고 진짜 막 3일 전까지도 그게 안 고쳐지니까 멘붕이 와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나를 갉아먹으면 안 되지. 면접은 자신감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다시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계속 자책만 하면 이렇게 계속 버벅거리는 거에 집중하면은 변하는 게 없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환기시킬 겸 다시 연습할 겸 절친한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요. 원래 면접을 봐달라고 말해뒀었거든요. 근데 이 절친이 그 체육대회에서 입었던 이소룡 옷, 노란 이소룡 옷을 입고 나 면접 봐줄 준비됐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박장대소하고 다시 활기차게 면접을 준비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이제 오히려 그럴 때는 환기를 시키는 게 낫더라고요. 그거 하나에 사로잡혀 있으면 답이 없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제가 좀 다운돼 있는 걸 알고 너는 잘할 거야. 넌 늘 그랬듯이 잘할 거야. 계속 이렇게 복돋아 주니까 자존감 끌어올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붙어야 되니까 진짜 바닥에 있는 걸 다 끌어올려서 자존감 저위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끗 차이라고 느꼈어요. 말 버벅거리지 말자에 집중할 때는 열받을 정도로 버벅거렸거든요. 그게 2주가 넘게, 2주가 뭐예요? 계속 반복되던 문제인데 시험 치기 3일 전에 그 자책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 나는 뭐 목소리 톤도 좋고 나는 되게 웃는 상이고 뭐 이거에 집중하자. 뭐 버벅거리면 어떻노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부터 말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완성된 것만 보여드려서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드린 만능틀도 한두 달 진짜 고생해서 시험 치기 하루 전에 완성했던 만능틀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영양가 가득한 우리 영양이들 자존감 올립시다. 난 잘하고 있다. 난 합격할 것이다. 면접관님들은 나를 뽑기 위해 저 자리에 앉아 계신다. 지금 나를 뚫어져라 보고 계신 저 면접관님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나의 무대다. 나는 반드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될 것이다. 따라하세요. 계속 보면서 따라하고 자존감 끌어올려서 우리 영양이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후회 없는 준비 과정이 되길, 다 쏟아내고 당차게 나올 수 있게 준비하길 바랍니다. 자, 요약 들어갑니다. 오늘은 5편 실전 연습편이었어요. 첫째, 복장은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하게. 둘째, 시선 처리, 답변 속도, 목소리 크기 알맞게. 셋째, 제 시험 당시 답안 참고하셔서 자신있게 준비하셔서 꼭 유종의 미 거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획했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1편 면접 개요, 2편 합격하는 스터디 구성법, 3편 만능틀, 4편 만능틀 확장편, 5편 실전 연습편이었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다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의 몫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하길 제가 정한 장소에 시간 맞춰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대면으로 봐드리려고 하거든요. 한 몇몇 분만. 해봤자 작을 거예요. 저는 많이 잡는 것보다 소수만 잡고 진득하게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비대면은 안 되고요. 대면이 효과가 좋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봐준 동생들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 시험 당일보다 제가 봐주는 게 더 긴장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될까 하고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상세한 건 1월 중에 올릴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저랑 소통하던 영양이들 우선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늘 하던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비 선생님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다시 할게요.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학교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업무가 과다하게 부여되고 있고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소통하며 맞춰나가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대충하고 끝내는 그런 교사들을 위한 공동체가 아닌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부지런히 학습하고 배워나가며 성장해야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최 교사의 태도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같이 법정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통일 정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일 정책에 대해서 직접 분석하며 어떤 것 둘째,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한 욕설을 저에게 한 상태이고 오히려 때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라는 말을 통해
인성적으로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행동에 대해서 회복적 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